이번 시간에는 컨텐트 포매팅이라는 주제로 이 컨텐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드라는 것은 뭐 이런 격자 형식을 그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리드 디자인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구성 요소들을 이 그리드, 즉 격자의 그 배치에 맞게 이 가지런히 정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아웃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하면 요 버튼이 하나의 행에 두 개의 버튼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세 개의 버튼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이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HTML로 치면 예전에 테이블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용도로 많이 썼었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필드셋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클래스로 UI 그리드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드에 들어가는 이 배치에 참여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에는 이 클래스명으로 UI 블록 A, UI 블록 B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UI 레이아웃 그리드와 관련되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컬럼의 수를 두 개로 하고 싶다. 한 행에 두 개의 컬럼을 배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요게 두 개의 컬럼이죠. 자, 비율이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명으로는 그 컴포넌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스죠. 요 예제에서는 필드셋이 되는 거고요. UI 그리드 A라는 클래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I 그리드 A에 자식으로 오는 엘리먼트들에는 UI 블록 A 또는 블록 B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컬럼 수가 3개라고 하면 30%, 33%, 33%, 33%로 이 분할이 되는 거고요. 클래스명으로는 UI 그리드 B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UI 블록 A, B, C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컬럼이 오는 것의 예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div가 UI 그리드 B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UI 블록 A, B, C를 클래스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형식으로 이 컨텐츠들을 배열하고 싶으시다면 UI 그리드 B를 써서 이 하나의 행에 3개의 컬럼이 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드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UI 블록 A, B, C 그리고 다시 A, B, C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이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실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레이아웃 언더바 grid.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컨텐트 영역에다가 방금 보셨던 그 예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블록 A, B, C, 다시 A, B, C, 다시 A, B, C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컴포넌트는 collapsible content라고 하는 건데요. 이 collapse는 접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llapsible content는 접을 수 있는 컨텐트, 뭐 접히고 펼쳐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컴포넌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 스와치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이 네모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이 열리면서 그 버튼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컨텐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이 열렸음을 나타내는 메타포인 마이너스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div 엘리먼트에 데이터 롤로 collapsible이라고 하는 값을 줬죠. 그렇게 되면 이 div 엘리먼트가 이 collapsible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에 룰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먼트는 이
헤드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H3나 뭐 H1, H2, H3 어떤 거 사용한 상관없지만 헤드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고 거기다가 제목을 쓰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I'm a head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었을 때, 클릭했을 때 밑에 있는 p 태그 안에 있는 것이 본문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저는 여기 그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파일을 열고요. init.html이라는 파일이죠. 그 파일의 컨텐트에다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의 코드를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I'm a head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열리고 다시 클릭하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ollapsible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데이터 다시 테마라고 하는 부분에 요 값을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달리 해주면 그 값에 해당되는 이 스와치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예제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테마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값을 주고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를 b라고 하게 되면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컨텐트 영역에 대한 디자인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자, b라고 하고서 요거를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그 감춰졌던 이 컨텐트 영역도 이 컨텐트 영역이 같은 디자인 룩앤필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제가 컨텐트 영역에서 컨텐트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